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앞에 항상 TV가 이렇게 놓여갖고 그거 쳐다보면서 했었는데 우리 PD님이 치웠습니다. 예, 화면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방금 전까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우리 신인규 기자가 그 기업 실적들 굉장히 연구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죠. 뭐 연구했습니까, 직전에? 오늘 재무제표를 봐야 조금 주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하죠, 이게. 오늘 핵심적인 실적 발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S&P 500 지수 기업 중에 거의 뭐 3분의 1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빅테크 4개였단 말이죠. 엊그제 이제 우리 신 기자가 소개했듯이 M7 중에 4개를 이번 주에 하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2개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회사 큰 틀에서 큰 숫자, 실적,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 766억 달러 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5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인 매출 760억 달러, 주당 순이익 1.45 달러보다 좋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565억 달러, 주당 순이익 2.99 달러의 분기 실적 내놨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매출 545억에 주당 순이익 2.5달러 정도 됐으니까 역시 한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틀에서 뉴욕 증시를 떠받쳤던 매그니피센트 7, 방금 M7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으니까 증시 펀더멘털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됐을 겁니다. 이 같은 날 실적 발표한 다른 기업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넘어가는 곳이 12곳 있었는데요. 그중에 10곳이 실적을 예상 상회하는 숫자를 제가 봤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간단하게 실적을 소개해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EPS 여러분 EPS 이제 주당순이익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주당순이익을 보면 시장 예상치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지금 시간의 거래, 미국 시간은 이미 이제 장이 좀 전에 끝났으니까 시간의 거래일 텐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구글 주가는 급락을 하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처음에 실적 확인하고 이 큰 숫자들만 보고 두 회사 주가 오르겠구나 싶었었는데 말씀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세부 실적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이들 기업, 이번 주에 150개 기업 실적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 군데가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늘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특히 AI 성장성이나 이 관련 발언 등의 월가가 주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런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부는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클라우드 사업부입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잘했고요. 구글은 생각보다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클라우드 세계 시장 뭐 아마존이 1등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거기에 1등 점유율이 뭐 30% 넘으니까요. 글로벌리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요거는 조금 점유율이 작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3파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오늘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클라우드 실적 요게 나와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클라우드만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사업부 애저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애저 사업부의 3분기 연성장률이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8%라는 숫자라는요.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률 둔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부 연간 성장률이요. 원래 어느 정도 됐냐면 2022년 1분기에 49%, 연성장률이 49%였습니다. 이때를 정점으로 6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를 겪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은 두 자릿수 대 높은 성장세 유지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낮았던 게 이번에 좀 반짝 올라왔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부 자체만 봐도 시장의 예상보다 19%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 생각보다 이 시장의 주가를 좀 들어올리는 요인이 됐고 여기에 AI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 역시 함께 나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리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11월부터 구독 서비스 실시하는 AI 소프트웨어
코파일럿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기업을 위한 AI 시대 현실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에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번 분기 기대값은 구글은 86억 달러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는 84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큰 매출처인 광고 부분에서 구글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지만 클라우드 부분에 문제가 더 부각된 건 결국 지금 월가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게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 정책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계 회복 신호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군부를 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황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군불 정도를 지금 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해졌을 때 외교 채널을 끊었었는데 올해 복구를 했죠. 복구를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경제와 금융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일단 만나서 우리 얘기는 지속하는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고 어제였죠. 처음으로 경제 분야 워킹 그룹 회동이 있었고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또 금융 분야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경제 분야 워킹 그룹에서는 생산적이었다, 프로덕티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얘기가 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소식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의 이 외교 부문의 수장급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현지 시간 26일 방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서로 만나는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월가는 힘을 실어준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리상푸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루머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왕이 부장이 가기 전에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냐면요. 리상푸는 중국의 이 러시아 무기 매입설 이후에 미국의 이 타겟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미국, 중국이 관계 회복을 조금 노리고 있다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뭐 좀 다행스러운 것일 큰 틀에서 겁니다. 그렇게 예,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둘 다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국가 입장에서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렇죠. 지금 원하는 게 일단 미국 얘기부터 하면은 미국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있거든요. 많이 만날 겁니다. 많이 만날 텐데 세계의 질서라든가 공급망 이런 거 미국 쪽으로 좀 갖고 오고 싶을 건데 이번에 중동 분쟁 나오면서 미국이 이게 우리 생각과 특히나 이 동남아라든가 아시아 지역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동상이몽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에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요. 동남아의 태국이라든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 이 가자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거든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입장과 좀 달리 있구나. 그리고 뒤에 혹시 중국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급망이 안정되고 경제를 살려야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지금 좀 친해져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디커플링을 싫어하는 우리나라에선 좀 좋은 점일 수도 있다는 게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신 부분이고 중국 역시 미국의 관계 개선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뉴스들만 살펴보면 사실 중국이 신호를 더 많이 보낸 겁니다. 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중국이 결국 뭘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중로는요. 경제 제재 완화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는 구분이 돼야 된다면서 첨단 반도체 분야 양보하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제재 때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 변화가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완화적인 시그널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군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내년 이제 11월 대선이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반대당에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당연히 절실할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하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 회복의 어떤 군불이 지금 짚혀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증시에도 또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공매도, 최근에 공매도 굉장히 싫어하는 발언들을 우리 여기서도 우리 신 기자가 했었는데. 저는 공매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의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개선할 점이 있다. 뭐 이런 취지였다는 발언 정정하셨고요. 지금 공매도 이슈가 지금 재점화됐단 말이죠. 영풍재지 지금 뭐 주가 하락하면서 네. 검찰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공매도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가지고 뭐 영풍재지도 그렇고요. 이 14개 기업들이 올해 시세 조정 혐의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이 기업들의 80%가 공매도가 금지가 됐던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공매도가 이들 기업들한테 적용이 됐다면 아마 작전 세력들이 호재도 없이 거의 뭐 연 단위로 이렇게 주가를 강제 부양하는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게 한경을 포함해서 유력 경제 매체들을 안면을 장식한 얘기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원론적으로 보면은 기업 가치가 주가에 비해 조금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주가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 해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어떤 기법이니까요.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을 때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그렇죠.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적절히만 사용이 된다면 이걸 보고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있구나. 이 기업의 제대로 된 주가는 얼마 정도 있구나라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금융위원회도 최근에 국감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현재 이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종목 이외에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데 요 제도 이제 조금 바꿔야 되냐? 완전 재개 슬슬 생각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걸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이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좀 잘 마련이 되느냐? 이거를 사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완전 재개가 뭐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재개가 맞냐 아니면 계속해서 금지가 맞냐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이게 이슈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 건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힌덴버그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뭐 머디워터스처럼 공매도에 들어가고 기업의 부정을 폭로해서 뭐 기관들은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실제로 찾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머디워터스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 전문 네. 힌덴버그 리서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들 덕에 공매도라는 것이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느냐 마느냐를 보자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착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매도를 단순하게 완전 재개하느냐 마느냐 우리 이 문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이슈화가 되어야 할 건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떻느냐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아직 공매도 전산화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 공매도 개선안 사실 접수 받았지만 이번에 찾아보고 했더니 공매도 접수 요구안 가운데 완전 실행된 안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공매도 논의가 지금 불붙은 마당에 조금 더 자세하고 치열하게 이슈화가 되어야 우리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조금에서 나오고 있는 거 집중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매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되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따져봐서 거기에 좀 근접하는 조치들, 그 부분도. 공매도를 포함해서 그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우리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시스템적인 개선,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격차를 좀 좁히는 문제라든지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인규 기자 이슈레이더 같이 잘 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